안녕하십니까. 네. 미래탐구에서 생명과학 가르치는 최무결입니다. 잠시만요. 네. 저 간단한 소개 좀 드리면 일단 최근에 올해 초반에 유튜브에서 스브스 채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재수 서바이벌이라는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수생들 모아놓고서 뭐 의대반, 뭐 예능반 뭐 이렇게 나눠놓고 일종의 약간 엔터테인먼트 플러스 약간 서바이벌 뭐 그런 거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의대반에서 생명과학 담당으로 이제 출연을 했고요. 경력은 보시는 것처럼 최종반 수업도 하고 있고 지금 고3 단과도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앞서 영어 선생님이랑 똑같이 시간에 대한 컨셉으로 제가 설명회를 드리게 됐는데 그것처럼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요 말씀도 제가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약속 가능한 시간 줄이기 총 3가지. 첫 번째는요. 생명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요. 아시겠지만 타임어택입니다. 뭐 다른 기타 어떤 과목도 다 시간에 쫓기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요. 특히 수능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정말 시간이 쪼달리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시간들이 뭐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고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암기하는 시간. 생명과학 아무래도 암기 단원이라고 생각하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랑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시려면요, 우리 학생들이 보게 될 이 수능 생명과학의 문항 구성과 기본적으로 각각의 유형별로 걸리는 시간,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아마 이제 학생들이랑 소통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 계신가요? 네. B킬러가 13문항 나옵니다. 총 20문항 중에. 그리고 7문항이 킬러고요. 25년도 수능도 그렇고 24년도 수능도 그렇고 변함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기조입니다. 2등급 이상 안정적으로 맞으려면요. 총 30분의 시험 시간 동안 B킬러를 반드시 10분 안에 이 13문항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남은 20분 동안 킬러 7문항을 푸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곧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어떠세요? 이게 한 문항이에요. 길이가 이거밖에 안 돼요. 뭐 그림도 없고 자료도 없고 도표도 없습니다. 수능 문제입니다. 올해 수능에 나왔던 11번 문제고요. 20문제 중에서 가장 정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암기를 통해서 지식만 있다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런 문제가 총 아까 말씀드린 1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10문제가 다 이렇게 단순 지식형 문항이에요.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문항수 조절이 일어나긴 합니다. 적을 때는 8개. 그러면 단순 추론이 아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B킬러 문제들의 개수가 늘어나면 단순 암기가 8문항으로 줄어들고요.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엔 10문항이 나왔어요. 이 10문제를요. 4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문항당 소요되는 시간이 10초에서 최대 20초를 넘기면 안 돼요. 문제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 뭐 이건 10초도 더 안 걸리겠죠. 그리고 선지를 지우고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이 시간이 가능한 겁니다. B킬러에 2가지 유형이 있는데 방금 전처럼 암기를 통해서만 푸는 문제 말고요.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생명과학 1의 3단원에 나오는 내용인데 복잡한 그래프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머님들 놀라운 사실이 2등급 이상 맞는 친구들은요. 생각을 안 하고 풉니다. 이 문제를요. 총 3문항에서 많게는 5문항까지 나오는데 이게 남은 5분 동안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 문항당 평균 1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배웠던 지식과 개념이 여기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막 생각하고 있으면 혼란이 가중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계적 접근 방법이고요. 이게 스킬의 일종이죠. 그래서 유전이 아니더라도 스킬적인 부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학생들이 이제 B킬러 문제 13문항을 다 마치게 되면 32점이 확보가 됩니다. 총 50점 만점이죠. 32점이면 올해 수능 등급컷 기준으로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방금 말씀드린 문제들은요. 생명과학 1 전범위에 나오는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들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4등급은 일단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맞춰야죠. 근데 단순히 이 문제를 풀어서 맞히면 32점은 나오는데 최소 개념만 알고 있으면요. 중요한 건
시간이죠. 이 32점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세 문항을 반드시 1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런 훈련들을 이제 하는 게 제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쉬운 빅킬러 문제도 결국 어려워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암기 자체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리하고 화학을 선택을 하거나 뭐 2학년 때 뭐 여태까지 내신 성적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표준 점수나 학생 응시율 이런 거 고려해 보면, 특히 이제 물화 같은 경우는 또 사탐 쪽으로 런도 많이 하니까 생명과학은 거의 가져가는 추세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극복해야 될 게 암기, 그리고 외웠다 하면은 계속 까먹는다, 무한 망각, 이 두 가지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은요, 암기를 잘 하려면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생명과학원은 완전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개념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이해나 개념 없이 그냥 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필수로 암기해야 되는 유전단원에 나오는 돌연변이,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병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학부모님들이 5가지 유전병 바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남모양, 이름 보면은 뭐 익숙한 것도 있으시고 아닐 것도 있으실 텐데,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암기가 되죠. 낫을 들고요, 헌팅하고 있어요. 사냥꾼이죠.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이 얼굴 색깔, 혈색이 패닉 상태죠. 이렇게 하면 5개가 바로 외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그림들 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5차 산업혁명 시대가 맞물려서 제가 이제 GPT를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생성형 AI를 통해서 암기해야 되는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사파로 학생들과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다 외워지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학생들의 후기가 이런 암기법들이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킬러 문제. 아까 말씀드린 7문항을 이제 남은 2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2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보통은 이제 준킬러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뭐 킬러, 준킬러, 이게 뭐 말이 좀 이상해서 그냥 킬러인데 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유전이 아닌 부분에 해당하는 킬러 문제, 자극의 전달이라고 해서 뉴런과 근수축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요. 수학적 계산과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유전에서는 좀 쉬운 단원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염색체와 세포 분열 파트인데, 여기서 나오는 문항들이 좀 그나마 쉬워요. 이게 총 4문항이 나옵니다. 7문항 중에 4문항이고요. 8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2등급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는 친구들 기준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려면 한 문항당 평균 2분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스킬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맞췄다고 할 때 42점이 확보가 되고요. 올해 수능 기준으로 2등급이 나옵니다. 나쁘지 않은 표준 점수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정말 어려운 3문항은 안 풀어도요, 2등급은 나옵니다. 대신에 그 3문항 빼고 다 풀고 다 맞춰야 돼요. 네. 1등급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문항,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유전 후반부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가계도, 그 다음에 뭐 돌연변이, 뭐 이쪽 파트인데요. 복잡한 확률과 딱 문제 이런 거 이제 그 아웃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꾸 와꾸라는 말이 생각나가지고, 네, 아웃라인만 보셔도 아실 것 같죠? 굉장히 복잡하고요. 추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항입니다. 총 3문항이고요. 남은 12분 동안 풀어야 되니까 한 문항당 4분이면 꽤 많은 시간이죠. 근데 이 중에서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3문항 중에서 딱 한 문제만 맞춰도요, 아까 42에서 3점짜리 추가하면 45점이잖아요. 그러면 1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을 맞추려면 결국 요약하면요, 빅킬러 13문항을 10분 안에 일단 풀어야 되고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훈련 과정을 일단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빅킬러 문제에서 총 7문항 중에 4문항, 그 4문항은 또 맞춰야 되고요. 쉬운 킬러죠. 그리고 진짜 어려운 3개 유전 문항 3개는 3개 중에 1개만 맞춰도 1등급이 나오고요. 잘하는 친구들은 셋 중에 2개는 맞춰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찍고 평상시 착하게 살았으면 맞추겠죠. 네. 그러나 역시 킬러 문항도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접근법 자체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해결 방법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푸냐면요, 문제를 보시면 ABC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복잡한 기호를 엄청 많이 줘요. 그래서 뭐 ABC 기억 니은 디귿은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애들이 뭐 좀 이 키러 문장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푸냐면 넣어봐요. 1, 2, 뭐 0 넣어보고 0, 1, 2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다 해봅니다. 이런 걸 이제 귀류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세 가지인데, 스킬뿐만 아니라 제가 이걸 따로 빼놨는데요. 루틴이라는 게, 이게 기출 문제를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이 고등학교 생명과학원이라는 한정된 자원에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발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찾기는 힘들고, 제가 이걸 학생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해주면서,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접근해야지 하면서 루틴, 그 다음에 스킬은요, 좀 어려운 논리 과정이, 좀 복잡한 논리 과정이 있다면 이거를 최대한 압축시켜가지고 어떤 문제든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슈컷,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스킬이 중요한 그런 과목이죠. 그래서 스킬이 많은 강사가 지금 거의 생명과학 인간 강사 1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근데 아무리 이제 루틴과 스킬이 충분히 많이 있고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쓰지 못하면 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적인 훈련 방법에 대해서도 뒤에 커리큘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문풀에 대한 시각과 감, 행동 양식 이런 게 이제 루틴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빨리 푸는 스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명과학원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기타 그 외에 생명과학원을 공부를 하면서 낭비되는 시간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질의응답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뭐 인터넷에다가 올리고 하면은 답변이 늦게 오죠. 두 번째, 슬럼프 시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제가 강대에서 재종반을 할 때도 한 6월 이후 되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상담할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질문이 지금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자신감을 넣어줄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외적인 답변도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자료를 구하는 시간. 특히 이제 과탐 영역 같은 경우엔 컨텐츠 싸움이다 보니까 고퀄의 그 해년도 6월, 9월 그리고 EBS가 반영된 컨텐츠를 구해야 되는데 유명한 그 텔레그램 방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그게 또 폭파가 됐죠. 사실상 이제 거의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고 회사에서도 엄청나게 그 저작권을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료 구하기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관리가 되는 고3 수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요 4분면 그래프를 한번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X축이 강의력과 컨텐츠, Y축이 질의응답과 관리라고 한다면 이 목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공부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소형 과탐 전문 학원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 강의력과 컨텐츠는 좀 수능 강좌에 비해서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대신에 이제 질의응답이라든지 관리는 아무래도 불러다 놓고 굉장히 밀착하면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EBS 인강. EBS 인강 같은 경우는 교사 출신 선생님들이 또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의력이나 컨텐츠는 준수하나 인강의 가장 큰 고질점이죠. 뭐 관리라든지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게 말도 안 되게 현저하게 느리고 피드백이 늦습니다. 그런 거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요. 수능 인강도 마찬가지죠. 강의력은 정말 좋죠. 근데 컨텐츠도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수업에서 풀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강에서 학생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컨텐츠들은요, 현장 수업에 나오는 강의 자료의 한 70%, 적게는 50% 정도 제공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결국 이 미탐 같은 대형 학원에서 고3 단가를 들었을 때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검증된 강의력과 컨텐츠를 가지신 강사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관리, 그리고 질의응답 이런 것도 현장에서 즉석으로 답변이 가능하며 뭐 온오프라인 채널 구분하지 않고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오답 노트 1대1로 맞춤 형태로 학생들이 테스트 보면 그거에 대해서 각자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를 다 제공하고 있고, 반드시 필수 과제로 어떤 문제를 틀리거나 몰랐을 때 이 문제를 왜 틀렸고 왜 몰랐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쓰게 하고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일반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제나 테스트, 피드백 뭐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동시에 체계적으로 주고 있고요. 요거 이제 제가 좀 강조를 해서 드리고 싶은 건데, 클리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도 빡빡하고 그 다음에 10시에 수업 끝나고 사실 남아서 편하게 질문을 하고 가기도 힘들잖아요. 네. 자습 시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줌 클리닉을 개설해놓고 일주일에 지금은 수요일 날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1월달 되면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하루는 다 비워놓고 학생들 줌 클리닉만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점수가 너무 저조하거나 또는 스스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어떤 게 좀 힘들다 이런 친구들한테 클리닉을 하는데요. 뭐 단순히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친구한테 문제를 풀게 시켜요. 그러면은 그 풀이 과정을 보면은 제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고 좀 비효율적으로 풀었는지 이걸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제 강의로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죠. 학생들마다 사고 과정이 다 다르고 그걸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한다고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고화질 복습 동영상 4K로 편집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직 학생들만을 생각한 최고 효율을 추구한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총 4개의 시즌 중에서 이 방학 동안에는요, 유전만 합니다. 유전을 먼저 하는 이유는 유전을 먼저 해놔야 친구들이 어려운 걸 좀 그 용기가 있을 때 그리고 의지가 있을 때 좀 같이 열심히 하자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유전 먼저 해놓으면 저랑 유전을 풀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훈련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되고 개학을 하고 나서는 비유전, 나머지 이제 개념 이 과정에서 기출문제까지 다 풉니다. 평가원교육청의 거의 90% 문항을 다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심화 과정, 그래서 유형별로 킬러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때 뭘 하냐면 1310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킬러 열쇠 문제를 10분 안에 푸는 훈련을 이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눠드린 브로셔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되면 실전 모의고사 매주 4세트씩 제공이 되고 그중에 한 세트는 수업 때 저랑 집중 분석을 합니다. 제공되는 총 컨텐츠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아까 요 이론 교재 시즌 1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주간지 20권 시즌 1 때 계속 제공이 되고, 킬러 종결은 시즌 2 때 심화 유형별 정리할 때 제공되는 자료고요. 이제 정면 대결이라고 해서 시즌 1, 시즌 2 때는요 테스트를 계속 보는데 매 수업 시간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거의 한 4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전 훈련이 40%, 개념과 진도가 한 6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 이제 문제 풀면서 적용하는 훈련 같이 할 거고, 마지막에 보시면 당해년도에 실전 모의고사 뭐 D사, S사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모의고사를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루트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현장 수업에서만 가능한 거지 뭐 온라인이나 인강에서는 잘못하다가 큰일 날 수, 뭐 서류가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총 48회분을 드려요. 매주 4세트씩. 자, 수업 시간은 훈련을 위해서 매주 수업 처음에 테스트를 보는데 15분 동안 쉬운 문제 안 보고 킬러 문제 위주로만 문제를 풀게 시키고 저랑 같이 적용하는 훈련, 해설 강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보여주고요. 마지막에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이렇게 3시간 반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모의고사 가면 조금 바뀌긴 해요. 모의고사 30분으로 늘어나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채무결인데 결과 함께 제대로 한 번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월요일날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고요. 1월 6일날 개강하고, 좀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브로셔에 있는 내용과 또 기타 뭐 개인적으로 문자로 질문하셔도 되는데 번호를 좀 알려드리면 이게 제 업무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문자를 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생명과학 가르치는 최호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